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어제 새벽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외출 시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시작된 비는 밤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새벽쯤이면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어제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주말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이르면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 기압계에 따라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점점 더 쌀쌀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경북 동해안 피해 현장은 처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규석 기자가 피해 복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울진의 한 마을. 하늘에서 본 풍경은 아수라장입니다. 길가에는 물에 젖은 가재 도구가 널려 있고 포크레인이 못 쓰게 된 가구를 조각내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밥솥,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만사 제쳐두고 수재민을 돕기 위해 달려와준 자원봉사자들. 흙을 퍼나르고 쓸어내고 물로 씻어내고 치워도 끝이 없지만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냅니다. 저희 집도 축대가 무너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태풍 당시에 바로 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목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지금도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도 전기도 다 끊어진 상황. 임시 거처도 마땅치 않아 수재민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식구들끼리 이제 펜션에서 지금 이제 자고 와서 일하는 게 실정이죠. 그런 이제 대피소나 이런 이제 좀 기초적인 시설이 빨리빨리 좀 지원이 좀 왔습니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하천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0이 되신 어머니가 실종된 지 사흘째. 아들의 마음은 타 들어갑니다. 적은데 이제 여기가 실종자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제 나노가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수해를 입은 마을은 울진에서만 50여 곳.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 복구 인력과 장비가 태부적입니다. 단순하게 몇 사람이 일손으로 와서는 안 되고 장비와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을 중앙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끊겨 고립되어 있는 14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은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기로 구호품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도로 복구 작업이 더뎌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단은 메인 길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뚫혀지면은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 이제 대량으로 장비가 많이 지금 투입돼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에서 태풍 미탁으로 불어난 계곡물에 떠내려간 60대가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포항시 청하면 유계리, 유계저수지에서 65살 정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쯤 유계저수지 상류 하천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당시 타고 있던 차량만 발견돼 그동안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극심한 경상북도에 응급복구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 결정했습니다. 응급복구비는 태풍 피해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에 긴급 투입될 예정입니다. 태풍 미탁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는 현재까지 주택 1,722동, 농작물 1,370헥타르, 어패류 배사 46만 마리, 공장과 상가 침수 298개 업체로 집계됐습니다. 또 공공시설 피해는 754곳으로 도로가 164개로 가장 많고 소하천 111개, 산사태 73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200여 명은 이틀 전부터 울진 망양 1위, 태풍 피해 현장 등에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고 대구시는 공무원 270여 명과 굴삭기, 덤프트럭, 살수차 등을 영덕과 울진에 지원했습니다. 또 대구 수성구도 구청 차원에서 자원봉사단을 꾸려 울진 지역 피해 현장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흘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국내 대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안동 병산서원에서는 세계유산 지정 고유제와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의 탈, 탈 속의 여성을 주제로 열린 제23회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 결선을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12개국 13개 해외 단체의 이색적인 공연과 한국 12개 전통 탈춤 공연 그리고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연이 펼쳐져 안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도 102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탈놀이 대동난장은 기차놀이와 군무제 등으로 관람객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참여 마당이 되면서 일상에서 탈피하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며 또 자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을 다져서 탈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대표 주자로 발돋움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작보다 전통 공연이 중심이 되면서 볼거리가 화려하지 않은 데다 해외 공연단도 해마다 비슷하고 반복적인 공연으로 형식과 내용이 식상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개선점으로 남았습니다. 탈춤 축제 마지막 날을 맞아 한국어에서 온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고유제가 안동 병산서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병산서원 존덕사 사당에서 봉행된 고유제는 유림과 문중,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병산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선현들에게 알렸습니다. 병산서원까지 세계문화유산이 돼서 우리 주민이나 병산 유문에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원이 잘 관리되고 제대로 활용이 돼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민한테 한국의 서원을 갖다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에는 한국에서 온 세계유산 표기와 함께 이번에 같이 등재된 소수서원, 도산, 병산, 옥산서원 등 9개 서원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한편 도산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고유제와 표지석 제막식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국내 해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양이 지난해 10만 톤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16년 6만 9천 톤에서 지난해 9만 5천 톤으로 3년 만에 40% 증가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도 2016년 51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762억 원으로 50%가량 늘었습니다. 양식용 부표 등
해양 플라스틱류 쓰레기는 육상 제품에 비해 생산자 재활용 의무율이 낮고 재활용 수요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네스코 창의 음악 도시인 대구에서 오는 11일부터 세계 교향악단이 보이는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가 열립니다. 애호가들의 인기를 끌면서 몇 분 만에 매진되거나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공연도 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3대 교향악단으로 불리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3년 만에 내한하는 빈 피라모닉이 다음 달 3일에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공연합니다. 명성에 걸맞게 티켓 오픈 3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천재 첼리스트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변신한 장한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장한나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와 예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8개국 22개 오케스트라가 대구에서 공연합니다. 해외나 또 굳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대구에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기 위해서 대구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관객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 기간 동안 대구 지역 20개 초등학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교실 음악회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렉처 콘서트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 깊어가는 가을의 운치를 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 3일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IC 진입도로에서 지름 5m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지만 시민의 발빠른 신고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50분쯤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가 땅이 꺼지는 것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포항시는 슬래그 350톤으로 싱크홀을 메우고 포장하는 등 신속히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예로부터 포항 흥해는 흥해들이라 불리며 넓은 곡창지대를 자랑하는데요. 흥해들에서 농사일을 하며 불렀던 흥해농요 시연회가 열립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나무꾼이 산을 오르며 부르는 지게 목발 소리입니다. 고단한 노동전에 힘을 북돋우는 행진곡의 느낌입니다. 경상도 민요 옹해아로 잘 알려진 보리 타작 소리입니다. 보리를 타작할 때 도리깨질을 하며 불렀으며 흥해에서는 옹해아 대신 에헤화이요라는 후렴구를 사용했습니다. 흥해농요는 지금까지 채록된 포항 민요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하고 또 흥에 넘칩니다. 흥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흥해의 어떤 그다음에 굉장히 흥겨운 그런 마음속에 그런 전통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해농요를 배우고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모임인 흥해농요 보존회는 출범 2년을 맞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우리 농요 보존회 식구들이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우상도 만들고 정말 이 행사가 볼거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멋진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는 12일 흥해농요 시연회에 이어 13일에는 흥해민요 자료집 출판 기념회와 전국 우리소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귀비고 프로젝트 포항 여성 기둥들전이 연우랑 새우녀 테마공원 전시관에서 열리고 창작 오페라 신라향가 마담수로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2019 신라미술대전 수상작품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갤러리해 한국무용 써낸문 별이 된 연인이 포항시청 대잠홀 구절초 음악회가 경주 서학동 3층 석탑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2019년 2차 소장품 수집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작품 구입 공고를 시행합니다. 소장품 구입 범위는 스틸 뮤지엄으로서의 특성화를 위한 주요 금속 작품과 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지역 작가의 주요 작품 등입니다. 구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작품은 포항시립미술관 작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와 매입 가격을 최종 결정합니다. 국립박물관을 찾는 외국인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국립박물관 전체 관람객 89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2.8%인 25만 3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국립경주박물관이 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3.8%, 국립제주박물관은 1.5%로 조사됐으며 국립청주박물관과 나주박물관, 전주박물관은 0.5%도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 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각각 75%와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해 감염병 발생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특별 방역 기동반은 형산강 주변과 저지대 주택가 장송동 배수펌프장, 창포 빗물펌프장, 두호 종합시장 등 태풍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월요일인 오늘 외출 시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시작된 비는 밤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새벽쯤이면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어제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주말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이르면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 기압계에 따라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점점 더 쌀쌀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